자, 2번 보시면요. fx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랍니다. 요게 성립한대요. 근데 요걸 내가 인수 정리를 쓰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0이 있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숫자와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거 저거죠. fx는 x 이거지 지금. 그치? 그리고 이거의 근이 뭐다? 1, 2, 3인 거죠. 그럼 얘는 새로운 방정식이 이렇게 탄생을 한 거고, 그치? 맞습니까? 얘가 1, 2, 3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fx-x는 최고 차항 계수 1이고요. 1, 2, 3 이렇게 됐던 거지 지금 상태가. 여기까지 옵니까? 그러면 얘는 f4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너한테. 그치? f4 빼기 4는 3, 2, 1이고요. 그럼 f4는 얼마냐면 10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변형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3번, 4번 두 개 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요 다항식이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나누어 떨어지면요. 뒤에 나머지가 0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요 놈이 얘를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인수분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요. 이거 1차 두 개로 쪼개지니까 이거 구해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바로 보인다니까? 봐봐. 얘 곱하기 얘가 적어야 되잖아. 얘는 2차고 1차지. 최고 차항 계수 2고 여기 2니까 얘는 뭐겠어요? x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 다음 상수항 봐봐. 여기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었을 거 아니야. 이거야 그냥. 얘 전개한 게 얘지. 맞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도 있다고요. 특정 차수 개수 찾기로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보통 뭐 교과서나 풀이 보시면 이렇게 다 돼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3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했을 거야. 근데 계산하기 귀찮다고. 이게 더 빠르죠. 오케이? 요 사고방식 익혀야 돼 이거. 1번은 답이 4번이고요. 2번은 2번이고 3번은 45고 4번도 여기 하나만 더 할게. 여기서 지금 뭐 구해달래? a 플러스 b 구해달래지. a 플러스 b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걸 전개하고 a, b 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뭐 대입할래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1 대입하시면 얘가 a 플러스 b 더하기 5죠. 는 여기 1을 인수 갖고 있으니까 0이잖아. 그 a 플러스 b는 뭐? 마이너스 5지. 그치? 뭐 별다르게 계산할 것도 없단 말이야 이러면. 알겠습니까? 네. 됐고요. 뒤로 와서요. 5번, 6번 할 건데 이때 6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맞지? 일단 두 번째 해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P2-X라는 새로운 다항식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랍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P 여기다 2 대입한 값이랑 똑같죠? 맞지? 2 대입했을 때 여기 2 대입한 값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P0입니다. 여기까지 오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X 곱하기 PX라는 이런 다항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이 얘기죠. 그치? 그럼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이렇게. 항등식이니까 3 대입했을 때 3P3은 0이죠. 그럼 P3은 0이고 P-3도 0인 거 바로 끄집어낼 수 있죠. 여기까지 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얘는 2차식이야.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요게 PX라는 놈이 최고 차항 계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K. 그치? 근데 X-3이랑 X 플러스 3을 뭐로 가지고 있을 거다? 인수로 갖고 있겠네. 이거잖아, 지금.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P0이 마이너스 6이라며. 0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6은 0 곱하시면 마이너스 9K이고요. K가 얼마입니까? 3분의 2네요. 그치? 그래서 PX는 어떻게 생겼던 거다? 이렇게 생겼던 거네요. 그래서 P6의 값이잖아요. 그럼 P6의 값이면 대입해보시면 6이니까 3분의 2, 3, 9 이렇게 나와서 얼마?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계산이 틀렸네요. 어딥니까? 잠깐만요. 식 잘못 썼네. 아이씨. 이거 아니고 X제곱이죠. 말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웃고 있던 거야? 다시요. 미안합니다. XPX 플러스 X제곱이죠. 이렇게. 맞죠? 네. 그럼 다시
3p3 더하기 9는 0이고요. 마이너스 3, p 마이너스 3 플러스 9는 0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p3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요. p 마이너스 3은 얼마냐면 3이네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왔죠,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가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px라는 놈이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2차식이래요.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6. 이게 훨씬 편하겠네요. 그치? 그래서 3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p3이라는 게 9a 더하기 3b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마이너스 3이란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9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이 3이었단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더해가지고 너가 연립해 주시면 a는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x라고요. 그럼 p6은 대입해 보시면 얼마냐면 36에 12, 24. 그 다음에 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답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자, fx 마이너스 2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때 fx 마이너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달래요. 맞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fx-2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1, x-3 이렇게 되죠. 그치? 항등식이니까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식은 뭐냐면 f1이 얼마다? 2다 이거지. 그치? 3 대입했을 때 f3-2가 0이어야 되니까 f3도 보다 2다. 지금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다음 밑에 거 보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x-5,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나머지인데 봐봐. 얘가 지금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때야 됩니까? 1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할 거냐면 5 대입해 볼게요. 얘가 얼마인지 몰라서 얘 없애버리게. 5 대입해 보시면 여기 얼마냐면 f3이죠. F3은 짜르륵 0이고 여기 5 대입했을 때 5a 플러스 b네요. 그럼 이게 얼마였던 거냐면 F3이 2라는 거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치? 그럼 3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은 짜르륵 0이고 얘가 3a 플러스 b고요. 얘가 2였던 거네요. 그죠?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2a가 0이고 따라서 a는 0이고 b는 2죠. 그쵸? 그래서 이 나머지는 뭐였던 거냐면 A가 0이고 B가 2니까 2였던 거죠. 그치?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7번. 자, 9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다항식을 이렇게 전개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x-2에 대하여 내림차순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치? 그랬을 때 요거들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했었냐면 얘가 연쇄조리제법, 그러니까 조리제법 여러 번 써서 걔네들의 목으로 구해내면 됐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요 놈을 1, 마이너스 4, 5, 2고 x-2로 3번 나눌 수 있으니까 3차니까요. 이걸로 3번 쓸게요.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2,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2, 1, 2, 빵, 빵,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1, 2, 2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습니까? 그 얘를 이제 내가 쭉 전개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x-2로 3번 나눴을 때 몫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x-2의 3승 얘는요 2번 나눴을 때 몫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x-2의 제곱 얘는요 1번 나눴을 때 몫이니까 1 곱하기 x-2 얘는 1번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그냥 4 이거죠. 그치? 이렇게 전개하는 거 우리가 뭐 한다? 연쇄조리제법 또는 x-2에 대하여 내림차순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얘는 얼마냐면 1이고 얘가 a고요. 얘가 b고 얘가 c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시면 뭐 해달래? 2a-b 더하기 c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4-1 플러스 3이네요. 아니 4네요. 그래서 얼마야? 7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근데 12번은 함정이 하나 있죠? 그치? 네.
조리제법을 쓸 때는 우리는 항상 1창의 개수가 1임을 가정하고 쓴다 그랬죠, 여기. 그치? 네. 그래서 이거 함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12번. 자, 얘는요, 4x-1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내림 차순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럼, 나 이거 4x-1로 연쇄 조리제법 써야겠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1차로 3차 나눈 거니까 3번 써야지 했는데, 똑같이 가볼게. 64-32, 8, 마이너스 7이고 4분의 1이네 해서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일단 적을게. 64,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또 4분의 1로 한 번 더. 64, 16, 빵, 4. 또 4분의 1로 한 번 더. 64,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계산 안 틀렸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64 하고요. 얘가 이걸로 3번 나눴을 때 몫이야인데 이거는 조리제법을 쓴 거니까 1창의 개수가 1인 얘로 3번 나눴을 때 몫인 거야, 맞지? 얘로 3번 나눴을 때 몫인 거지. 그리고 2번 나눴을 때의 몫. 그 다음에 한 번 나눴을, 16이네. 16. 그 다음에 한 번 나눴을 때 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6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이용할 거냐면 이런 거 이용할 거거든.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은 AB의 n승이죠, 그치? 맞습니까? 나 이거 안에 있는 거 뭐로 바꿔야 돼? 얘로 바꿔야 되잖아. 4x-1. 그 안에 뭐 곱해야 돼? 4 곱해야 되지. 얘가 4의 3승이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이거 곱하기 이거만 해주면 되죠. 그 얘는 1 곱하기 4x-1의 3승이랑 똑같죠, 얘는. 얘는 제곱이니까 여기 4의 제곱이잖아, 그치? 들어가면 얘는 4x-1의 제곱. 그럼 앞에 1만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얘는 4 들어가면 되죠, 여기 안에.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됐겠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A는 얼마냐면 1, 그 다음 B는 얼마냐면 1,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뭐 해달래? AB 마이너스 CD니까 얼마? 7 나오겠죠, 7.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뭐 해달래? 더 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빼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뭐야? 1, 1. 4네요. 네,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그치? 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빼달래, 그치? 7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3번 단순히 인수분해 공식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 16번 두 개 하겠습니다. 15, 16, 17까지, 18이요. 15, 16, 18만 하겠습니다. 15, 16, 18. 22번엔 답이 3번이고요. n 플러스 n은 0 나옵니다. 23번 하나만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요걸 만족을 한답니다. 이것도 같이 풀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 절대값 F3의 값 좀 구해달래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요. 이런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내가 이놈을 인수분해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치환을 해도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보여요. 맞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합차꼴 유도하기요. 얘 3의 제곱이니까 6x제곱 빼기 4x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잖아. 그지?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지.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얘고 그 다음 또 얘잖아. 그지? 근데 잘 봐. 얘가 관계가 어떠냐면요.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갈 거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지. 맞죠? 그럼 봐봐. 얘는요. 이걸 만약에 fx라고 하면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데 얘는 대칭축이 얼마? x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요, 대칭축이 얼마? x는 1이잖아. 그러면 얘가 fx였고 얘가 fx-2였던 거지. 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얘가. 얘가 fx고 얘가 fx-2네. 맞습니까? 이런 관점을 접근하면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fx가 이거니까 f3이 얼마지? 했을 때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되죠, 그치? 그럼 3 대입하면 9, 6, 3이니까 18이네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씌워놨는데 뭐 절대값은 똑같고 18이겠네,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6번 하나만요. 26번 하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7번부터 나랑 같이 하겠습니다. 26번 해보세요. 얘가요, XY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요. X로 봐도 2차식, Y로 봐도 2차식이죠. 그 다음 X, Y로 봐도 2차식이고요. 근데 이를 인수분해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한 문자 잡아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해 보여요. 맞지?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할게요. X제곱, 그 다음 X를 포함하고 있는 게 얘랑 얘니까 1차항이 KY 플러스 1X 이렇게 왔죠. 얘네들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3y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까지 왔죠. 그치? 그럼 얘는요 3y y 하고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상수항이요. 이 전체는 여기 x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되지. 근데 힌트가 하나 있잖아. 뭐? 상수항이 1이지 요거. x가 하나 나와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달라붙어야 되는데 어디에 달라붙어야 되냐면 여기에 달라붙어야겠네. 그치? 그래야 플러스 1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고 여기는 플러스 3x잖아요. 그래서 x가 하나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k는 얼마일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xy, 3xy니까 얘는 얼마? 2였겠다 이거지. 그치? 자, 얘도 보시면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분모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자는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맞지? 그럼 이것도 얘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잖아요. 그치? 그럼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뭐 XYZ의 값이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럼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뭔가 약분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맞지? 그 생각이 좀 들죠? 그래야 내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요 지금 X랑 Y랑 Z에 대한 세 개의 문자의 다항식이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X로 봐도 2차, Y로 봐도 2차, Z로 봐도 2차니까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전개 좀 해볼게요. 2차항 이렇게 X 두 개 있죠. 그래서 Y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럼 마이너스 Z X 제곱 이거지. 그치? 1차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Z 제곱이네. X 이렇게 됐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뒤에 거는 얘가 이대로 둘게요. YZ Y 마이너스 Z. 야, 그럼 이거 딱 이렇게 내림차순 전개해놓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공통인수가 보이죠? 맞습니까? 공통인수가 보이죠? 안 줬구나, 효민아. 미안해.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이죠? 그럼 봐봐. 이때 y-z로 묶어버릴게요. y-z로 묶어버리면 얘가 x제곱이고 그 다음 요거 있잖아. 요거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빼놓을게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y-z 빼갔으니까 얘는 뭐만 남았어요? y 플러스 zx만 남았죠. 이렇게. 그 다음 뒤에 거 yz 남았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 안에가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x고요. yz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네요. 그지? 그 요 놈은 어떻게 됐던 거냐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y-z 곱하기 x-y 마이너스 붙여놓을게요. 헷갈리겠네. 그 다음에 x-z 이렇게 됐던 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y-z x-y x-z니까 분모가 있었던 거냐면 x-y y-z x-z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쭉쭉 다 약분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그치? 맞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인수분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첫 번째, 그냥 공식 이용하시는 거죠. 그치? 인수분해 공식이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고요. 두 번째, 치환 이용을 해서
차수나 항해계수 줄여갖고 접근하는 방식, 그치? 대표적으로 뭐 있었냐면 복 2차식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인수분해가 치환했을 때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돼가지고 합착골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계속 봤었죠. 맞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인수정리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기억이 날까요? 그치?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 했을 때 좀 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뭐 대칭4차식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했던 거 이런 거. 다변수짜리 이런 거 내림차순 전개하고 보는 거예요. 약간 ETC라고 할게요. 기타.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3차식인데 너가 이거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공식이 있습니까? 없죠? 맞아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그냥 인수정리 이용해서 얘로 내가 지금 인수분해 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니까 쟤를 px라고 했을 때 pa가 0이 되는 a 값을 먼저 찾으셔야겠네. 뭐가 있습니까? 얼마야? 2인가요? 아, 2네요. 그치? 2 대입하면 0이네. 아, 그럼 p2가 0이니까 그럼 요 놈은 이게 x-2를 뭐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고 내가 나머지 이 몫만 구해내면 돼 이거잖아. 그치?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몫을 구할 거면 조리제법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 1, 2, 7, 14, 12, 24 이렇게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x 플러스 4,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해달라는 게 인수분해하고 끝이야? 아, 끝이네요. 답이 얼마입니까? 3번이죠, 3번. A, B, C 다 더해주면요. 이렇게. 5죠, 5. 네. 됐고요. 그 다음에 30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4점짜리 문제였거든요. 30번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지금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얘가 지금 항등식이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보통은 너네가 얘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구나 해서 이렇게 접근했을 거 아니야. 맞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조금만 반영 좀 할게요. 얘 이쪽으로 넘길게. 오케이? 식이 어떻게 변형되는 거냐면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냐면 x 플러스 3 곱하기 px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나머지 이쪽으로 넘겨버리니까. 맞아요? 아, 그럼 얘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 얘를 인수로 갖고 있네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버리면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그럼 일단 A값 먼저 구할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은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3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2, 27, 마이너스 54? 54네요. 그치? A가 얼마야? 18? 이렇게 나오죠. 계산 맞니? 얘가 18이죠. 그치? 맞죠? 얘가 18이면 요 놈이 마이너스 13x지.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중간에. 맞나요? 그다음 이제 px 구해야 돼. 그럼 이제 px 구하는 게 너무 쉬워. 왜냐면 봐봐. 3차고 그 다음에 1차고 그럼 얘는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조리제법 쓰셔도 됩니다. 조리제법 써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2차식이어야 되죠. x제곱. 맞아요? 그 다음 상수항은 어때야 돼? 마이너스 3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 나오는 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중간에 뭔지 모르겠어. tx라고 놓을게. 근데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저 2차 한번 확인해볼까? 2차? 2차가 되려면 여기서 1차, 1차, 그 다음 0차, 2차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얘가 x일 때, 얘가 tx일 때, 그 다음에 얘가 3일 때, x제곱일 때 해서 얘는 t 플러스 3이죠. t 플러스 3이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지. 맞아? 그러면 t는 얼마? 마이너스 4였던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px네요.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px는 얼마냐면 p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한 게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얼마냐면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맞습니까? 약간 이제 어느 정도의 네가 이제 숙련도가 올라오면요 막 식을 막 가지고 놀거든요. 막 더하고 빼고 네가 다르게도 해석하시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조리제법에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물론 조리제법 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요 몇 번? 32번은 요 4차 다항식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P1은 0이면 안 되고요. Q0는 0이면 안 된대요.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럼 알아봐야 될 게 그럼 일단 요 놈을 인수분해를 해봐야겠다 이거지. 그치?
인수분해를 해서 이 조건에 맞게 얘네한테 인수를 나눠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오른쪽 거 인수분해 할 때 말이야. 이거 상수항 비어있죠? 이거 뭐를 반드시 인수로 가집니까? x를 인수로 가지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차식이니까 두 개를 미리 잡지 말고 그냥 x로 묶어봐 일단. 얘는 x 3승 7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인 거 보이죠? 맞지? 그럼 이제 나 뭐만 하면 돼? 얘만 인수분해 이쁘게 잘하면 되잖아 이제 얘만. 맞지? 근데 이거 개수의 합이 0이야 그치? 얘는 무조건 뭐를 가져? 이 안에 있는 놈이 x-1을 인수로 가지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얘만 일단 조리제법 써. 1, 7, 8, 마이너스 16이니까 1, 1, 1, 8, 8, 16, 16 빵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얘는 여기가 뭐인 거냐면 x-4의 제곱 이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은 저놈이 이제 px랑 qx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냐면 x 곱하기 x-1 곱하기 x-4의 제곱 이거지. 맞지? 그러면 p1은 0이면 안 되니까 이거 px 주면 안 되지. 이건 누구 거야? qx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얘는 q 재료가 0이면 안 되니까 이건 누구 거야? px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쟤네 각각 2차식이니까 이건 뭐야? 하나씩 주면 되네. px랑 qx한테 하나씩 주면 되지. 따라서 그럼 px는 x 곱하기 x-4였던 거고 qx는 x-1 곱하기 x-4였던 거네. 맞아? 그러면 이제 저기서 p3은 얼마냐면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이고 q-2냐 저거?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이니까 18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해달라는 게 뭐냐면 두 개 더해달래. 그럼 더해주면 얼마? 15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자, 33번 보겠습니다. Q3의 값 좀 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이 경우에. 그러면, 봐봐. 얘를 좀 해석 좀 할게요. 이게 있잖아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요, 처음에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몫이 뭐냐면, x-1 곱하기 qx가 몫이었어. 그치? 맞죠? 얘가 몫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지. 0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놈, 그러니까 x-1로 나눴을 때 몫을 한 번 더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지금 해석이. 맞아?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얘를 x-1로 조리제법 2번 썼을 때 나머지가 각각 얼마야 된다? 0, 0이구나 이거지. 맞아? 0, 0이구나 이거잖아. 이게 애들이 해석이 안 되면 무슨 짓 하냐면 쌤 얘가 0이 되는 x값 1 그 다음 할 거 있어 없어?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할 게 없지. 맞아요? 요 해석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조리제법으로.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그 다음에 3차 비어있고 2차 비어있고 1차 상수항이 오죠. 그치? 그러면 x-1로 조리제법 쓰시면 1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가 6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몫을 봐봐. 그 몫을 한 번 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한 번 더 1, A, 2A, 2A, 3A, 3A 해서 얘가 4A 플러스 B 오고지. 그치? 얘가 0이어야 되네. 야 그러면 문자 두 개에 식 두 개 얻은 거 아니야. A 플러스 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4A 플러스 B가 0이니까 아래에서 위 거 빼버리면 3A가 6이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죠.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8이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근데 뭐 해야 돼? 이때 Q3의 값이야? A가 2고 P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 이거잖아. 그치? 그럼 Q3이니까 여기다 뭐 대입할래요? 3 대입하겠죠? Q3 값이 궁금하니까. 그치? 그럼 3이니까 3 대입해 보시면 얼마냐면 2 곱하기 81 마이너스 24 플러스 6이 3이면 4 Q3이네요. 그치? 따라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Q3이 얼마 나오냐면 36 나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4번 해볼게요. 34번. 자, 보겠습니다. 쌤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정리한 인수분해는 이랬거든. 인수분해 공식. 내 머릿속에 그랬어요. 공식. 두 번째, 치환. 세 번째, 인수정리 조리제법. 네 번째, ETC. 이건데, 내가 분명히 외웠던 거는, 공식 쓰는 거 아닌 것 같아. 치환 해봐야 할 거 없어. 맞지? 그럼 이건데? 안 돼. 되는 게 없어.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돼. 그게 뭐야 싶잖아. 그치? 왜 그런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봤었거든, 어렸을 때. 근데 막 질문했는데 안 알려줘. 선생님 그냥 외우래. 그래서 이거 뭐야 이랬는데, 우리가 px는 0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a 값을 찾잖아요. 이 a 값. 인수정리 쓸 때 처음에 이 a 값을 찾잖아. 근데 이 a가 뭐냐면, 이 a라는 놈이 후보군이 뭐였냐면,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계수의 약수이고,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합하잖아. 근데 이거 뭐야? 분수꼴로 나타낸 수니까 이거 뭐야? 약수는 어쨌든 정수지. 이거 반드시 뭐야? 이거 뭐야? 실수분류 체계에서 이거 무슨 수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뭐야? 유리수죠. 맞지? 너 이렇게 푸는 거는 어느 범위까지만 잡히냐면 유리수 범위의 근까지만 잡히는 거지. 만약에 이놈이 허근을 갖거나 무리수근을 가지면 이걸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안 풀렸던 거고. 맞아요? 그럼 와, 이제 이런 것까지 정리해야 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거 하나 나오거든? 무리수근 가지는 거, 4차식에서, 또는 허근 가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냐면, 잘 봐. 얘는 꼴이 좀 특이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이거 두 개 갖고 이 두 개 같잖아. 대칭식이죠. 상반방정식이라고도 부르고, 맞지? 그래서 이거는 대칭 4차식 또는 상반 4차식 이렇게 부르는데, 대칭 4차식이라고 불러, 그냥. 이거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많이 했었거든. 이거 지울게,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어떻게 썼냐면, 가운데 항을 묶어. 얘로 묶어버릴게. x제곱으로 묶으면 이놈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마이너스 x분의 6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맞지? 방정식 다룰 때랑 다른 게 뭐냐면, 나 x제곱 방정식 다룰 때 그냥 나눴었지. 양변 x제곱 나눠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건 방정식이 아니야. 다항식이니까 x제곱 이거 네 멋대로 없애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묶어놔야지, 이렇게. 맞죠?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놈을 내가 조금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앞에 x제곱 빼놓고요. 아예 중괄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좀 내가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이제 공통인 부분이 보이잖아. 맞지? 뭐로? 얘를 t라고 치환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잖아. 그지? 안에 있는 식이요. 그리고 앞에 x제곱이 곱해진 상태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되냐면 x제곱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잖아. 그지? 맞아요? t가 뭐였어? 이거잖아. 그럼 얘는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4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리고 x를 여기다 하나씩 넣어줘. 이건 유리식의 형태잖아. 근데 넌 다항식 범위에서만 인수분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안에 하나씩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여기다 하나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얘 한번 근 구해볼게. 만약에 얘 근 구해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 뿔마 루트 3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요거는 2차 방정식 근이 얼마냐면 1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1이 중근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안 잡혔던 거야, 제가. 인수정리해서 무리수근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의 인수인 것은 이랬으니까 뭐겠습니까? 어딨냐? 이거네요, 1번. 맞아요? 네.
뒤로 와서요. 35번 똑같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9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인데 다음 관계식이 성립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게 이렇게 묻고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삼각형에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더하기 B가 0이래. 그럼 이거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거든? 두 개가 뭐가 똑같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뭐하다? 다르다. 이거 하나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A, B가 0이래.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개의 내가 값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요? 뭐 3, 마이너스 3 이런 거 돼요? 안 되지. 근데 이거는 되지. 둘 중에 하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펼쳐놓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 들죠. A랑 B랑 C가 뭐인지 한번 알아내려면, 관계식을 끄집어내려면. 내가 이걸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니까 봐봐. 얘 지금 미지수가 여러 개야. 그치? 근데 A에 대한 몇 차식? 3차식이죠. B에 대한 몇 차식이죠? 그거 봤더니 3차식이지. C에 대한 거 몇 차식? 2차식이네. 그럼 C가 조금 더 합리적인 상태가 아니야? 2차식 인수분해가 하기가 더 쉽잖아. 그럼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얘랑 얘니까 내가 마이너스로 묶을게.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C가 없네. 나머지 상수항이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나머지 얘도 그냥 내가 쓸 때 뭔가 조금 맞춰서 쓸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긴 하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써도 바로 보이네, 이건. 얘가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얘도 이제 뭐 할 거냐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하고 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얘가? A 3승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 3승 요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요건데 얘가요, 요거 인수분해 되게 쉽게 돼요. 이거 A제곱 하면 A 더하기 B고요. 얘는 B제곱 하면 A 더하기 B인 거 보여요? 공통에서 바로 보이죠, 이거는. 그래서 얘가 A제곱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제곱 묶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도 A 플러스 B를 가지고 있고요. 얘도 A 플러스 B를 가지고 있고, 얘도 A 플러스 B를 가지고 있네요. 그치? 공통인수가 A 플러스 B네요. 그 A 플러스 B로 싹 다 묶을게요. A 플러스 B로 묶으면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남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C제곱 남죠. 그럼 이게 뭐다? 0이다 이거잖아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성립하려면 잘 봐. 얘는 A랑 B는 변의 길이니까 이게 0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얘가 0이 안 되니까 반드시 뭐가 0이야? 얘가 0이지. 그 얘가 0이면 얘는 뭐야?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네. 뭔 말인지 할까? 얘가 0이려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C가 0인 직각삼각형이네 라고 판단이 딱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40번이 조금 어려울 건데, 자, 정리되셨으면 이거 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얘가 성립하면요. 나 이건 그냥 외우고 있거든요. 이거 세 개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A 3승, A 3승, A 3승, A 맞네? 3A 3승. 그치?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내신 대비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고난도 문제들에서 얘가요,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ABC가 뭐다? 0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3차죠. 그치? 그럼 뭐였냐면 이거 1차 곱하기 2차인데 순종들은 더해주고 이런 혼종들은 빼주죠. 얘가 0이란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쌤, 근데 여기서 대체 어디서 A는 B는 C인 걸 뽑아낸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걸 조금 변형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요.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이 안에 있는 놈이 2분의 1 A-B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B-C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C-A의 제곱이랑 똑같거든. 상태가 지금 보입니까? 똑같은 거? 그치? 보이죠? 그럼 봐봐. 야, 얘는 0이 안 돼. A, B, C가 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잘 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합이 0이야. 즉, 실수를 되게 제곱을 해가지고 합했어. 근데 얘가 0이래.
그럼 반드시 얘는 뭐? 0.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려면 A는 뭐랑 같아야 돼? B. B는 뭐랑 같아야 돼? C. C는 A랑 같아야 되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A랑 B랑 C랑 같은 거네 이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럼 바로 이거 튀어나와야 돼. 세 개 같네 이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겠어? 정삼각형이겠죠, 그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너가 머릿속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친구들이랑 누적되고 쌓이는 친구들이랑 차이가 딱 벌어지기 시작한다니까, 슬슬.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감도 필요해, 그냥.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2번 이랑 46번 두 개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48번까지요. 그냥 요 세 문제 하고 쉬었다가 할 거고 요 프린트는 마무리 지을게요. 42번 볼게요.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게 뭐였냐면요.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2 3ABC랑 같으면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아,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맞아요? 그치? 그러면 거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이게 성립하네 도 될까요? 되죠? 왜 됩니까? 얘가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잖아요. 이거 길기도 하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런데 얘가 0이면 여기 0이잖아요. 그럼 짜르륵 0이죠? 그럼 얘도 0이었다는 이야기지.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였다? 3ABC네. 이게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지. 자,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거, 가정결론이거든요. 또는 조건결론. 이걸 판단하는 걸 명제라고 하고요. 자, 이게 성립할 때 거꾸로 이게 성립한다? 역이 성립한다 그래요. 역으로 생각해봐 할 때 그거야. 오케이? 이건데 수학에서 원명제가 다시 원래 문장이 성립할 때 역이 성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지우면 남자다. 맞지? 맞아요? 남자이면 지우다 돼요? 안 되죠. 남자가 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죠. 보통 다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역이. 근데 이렇게 역이 성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거 알아두시면 좀 편할 때 있어요. 알겠죠? 그럼 봐봐. 아,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겠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주어진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딱 봐도 통분하라는 이야기잖아, 이거. A, B, C 분해하고 여기 A 곱하고 여기 B 곱하고 여기 C 곱해서 정리해주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얘 0이잖아. 얘는 뭡니까? 얘가 0이니까 이거 3ABC지. 그럼 분자가 그냥 뭐야? 3ABC잖아. 맞아? ABC분의 3ABC니까 얼마? 3이네. 자, 얘가 자연수랍니다. 그쵸? 요 놈이 자연수이려면 요 안에 있는 놈이 뭐였겠습니까? 제곱수였겠죠, 그치? 제곱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수 계산할 때요, 큰 수 계산할 때 치환 이용해서 얘를 마치 다항식 다루듯이 다룰 수 있다고요. 맞죠? 요 놈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요 놈이 어떻게 된 거냐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3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두 개 이용하시면 너가 지금 뭐가 보이냐면 공통 부분이 보이죠. 그럼 상수항의 합이 똑같으니까요. t제곱 플러스 3t 곱하기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인데 그리고 플러스 1이죠. 이 안에 있는 놈을 내가 이거 캐피탈 X하고 치환하고요. 다시 또 한 번 더 치환할게요, 이렇게. 그 전개하시면 얘가 캐피탈 X 제곱 플러스 2 캐피탈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루트 씌워놨으니까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아, 얘는 결국에 캐피탈 X 플러스 1이네 이거지, 그치? 맞죠? 얘 제곱수였으니까 이게 벗겼을 거 아니야. 양수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럼 캐피탈 X는 T제곱 플러스 3T였으니까 다시 집어넣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t는 뭐였어요? 21이었죠. 맞아요? 21의 제곱은 441, 그 다음에 얘는 63 플러스 1이네요. 얘는 얼마냐면 505네요. 맞아요? 얘 자릿수의 합은 얼마? 10이죠, 10. 오케이? 자, 오늘 이제 니네가 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가 왜 맥락상 여기서 튀어나온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지금 처음에 공통수학 1 돌아갔을 때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다항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다항식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곱셈공식 외우고 변형식 외우고 했던 거 했죠? 그치? 두 번째로 지금 네가 했던 게 뭐였냐면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에서 뭐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뭐 이런 얘기 했죠, 지금 상태가. 맞죠? 그럼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방정식인데 방정식과 항등식 사이에 뭐가 꼽살이 껴있냐면 복소수 단원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정식이라는 걸 중학교 때까지도 했었거든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치? 근데 그때는요, 근 중에서도요, 실근만 다뤘습니다. 맞지? 실수인 근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확장합니다.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허근까지 확장을 하거든요. 맞지? 허근까지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허수인 근까지 내가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방정식을 진행하기 전에 숫자를 한 번 더 확장을 해야겠죠. 확장하는 과정을 여기서 너한테 설명을 할 거라고요. 복소수 단원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는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 범위까지만 다뤘다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에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안에는 정수, 여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거지, 그치? 봐봐, 너 배웠던 것만 떠올려 보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거 자연수 배우다가, 맞지? 초등학교 이제 말쯤 가면 정수 배웁니다. 중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중1까지. 중1 때 이거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들어오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배우거든요. 이때 여기 뭐 들어가냐면 순환소수, 유한소수 들어갔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뭐 배웠습니까? 여기까지 확장했죠? 무리수, 루트 기호 썼잖아요. 그치? 그러다가 이제 실수까지 다 확장이 된 거죠, 너가. 맞죠? 실수까지 다 확장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확장하는 겁니다. 허수. 이게 딱 고등학교 범위. 그 다음 더 이상 확장할 일 없어요, 너. 아시겠죠? 그러면 실수와 복소수를 아우르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수 이렇게 부릅니다. 복소수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는 뭐다? 내가 숫자를 확장하는 과정이구나.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는 봐봐, 무리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허수 배울 때도요, 얘에 대한 어떤 기호라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 다음에 얘의 탄생 배경 이런 것들을 네가 머릿속에 넣어야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지우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수 단위 i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허수 단위. 허수 단위 i라는 건 뭐냐면 봐봐, 실수들 있죠. 숫자 3, 뭐 루트 3,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7, 뭐 2분의 3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치? 이런 애들은 다 실수 범위에서 네가 다뤘던 숫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허수야 라고 내가 표현을 할 거면 여기 뭔가 얘가 허수임을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걸 표현하는 단위가 허수 단위 i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비록 이 앞에 숫자들은 실수지만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거든요. 허수.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허수 단위 i라는 게 어디서 탄생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건 약속입니다.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게 실수 범위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실수는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실수 범위에서 제곱해가지고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런 거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가상의 세계에선 존재한단 말이야. 가상의 세계에서. 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야 봐봐, 이게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수라고 우리가 가정하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게 실제 생활에서는 없지만 이런 가상의 수를 상정하고 우리가 써먹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봐봐. 얘는 요 i를 떼오거든요. i. 이런 숫자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이런 숫자는 실제 생활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숫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쓰자고요. 그리고 이 i는 얘를 만족하는 근이야. 그래서 i 제곱은 뭐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만족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봐봐. 얘는 그러면 i 제곱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지. 아, 그러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i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맞아요? 쌤 이거 뿔마야 되는 거 아니에요? i는 부호가 없어. 이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오죠? 네. 그래서 밑줄 하나 좀 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문단에 잠깐만. 첫 번째 문단에 x제곱은 마이너스 1 등의 근은 실수 범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도록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실수 이외의 새로운 수의 도입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생각하고요. 이걸 기호로 i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i를 우리가 읽을 때 허수단위 i다 이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봐봐. 내가 아까 복소수라는 게 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가끔 이제 공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단 말이야. 쌤, 허수랑 복소수랑 같은 말 아니에요?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오케이? 허수랑 복소수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왜? 복소수는 실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습니까? 허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있고 허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허수인 부분은 표현해줘야 되지, 얘가 허수인 거를. 그럼 뒤에 뭐 붙여야 돼? i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단위.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 실수 부분일 수도 있고 얘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그 얘는 뭐야? 그냥 실수였던 거지, 이 복소수는.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뭐야? 허수였던 거지. 근데 잠깐만, 얘 허수인 거 맞지? 그래서 봐봐. 이건 뭐야? 이대로 만약에 A랑 B가 0이 아니야. 이래도 얘는 뭐야? 허수지. 그러니까 2 플러스 3i도 허수잖아. 3i도 허수지. 근데 이거 두 개를 약간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다르잖아, 느낌이.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야, 허수. 얘는? 그렇지, 순허수. 허수 단위만 얘네를 우리가 구분해서 뭐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불러.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복소수 이제 정리 좀 해볼게. 잘 봐. 그 아래 보여? 박스? 박스 보입니까? 맨 아래. 자, 봐봐. 복소수가 이렇게 있어요. a 플러스 bi 이렇게 있다고요. 이때 a와 b는 실수야. 앞으로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복소수의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수 부분이라고도 하고요. 실수부 이렇게 부를 거야. 줄여서. 얘는 허수부야, 허수부. 실수부와 허수부에 들어가는 숫자는 반드시 실수야. 아시겠죠? 실수부와 허수부에 들어가는 수는 반드시 실수야. 여기 허수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네. 자, 얘가 복소수인데, 얘가 이제 A와 B의 부호 또는 얘의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자, 첫 번째. 만약에 B가 0이야? 그럼 이 복소수는 뭐야? 실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닌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A 플러스 B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그냥 뭐다? 허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여기 A라고 써줄까? 여기 되죠. 그치? 그 다음 봐봐. B는 0이 아니고 또 이번에는 근데 A가 0이야. 그럼 얘는 뭐야? BI지.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순? 허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이렇게. 복소수는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 어디 있냐면 어드바이스에 복소수와 허수를 같은 용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 밑줄이요. 밑에 하나 더 밑줄이요. 복소수는 정의에 따라 a 플러스 bi를 나타내는 가장 범위가 큰 수 체계 중 하나이고 네가 앞으로 다루는 모든 숫자는 죄다 복소수입니다. 제일 큰 범위죠. 제일 큰 범위. 맞지? 너 어디 살아? 나 지구에 살아 하면 다 맞잖아요. 그치?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박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됐죠? 네,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허수단위 i라는 걸 상정하고요.
복소수까지 숫자를 확장했습니다. 맞지? 맞죠? 그럼 이제 너가 다루는 수의 범위 체계는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라고요. 그러면 이 복소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할게.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하나 있고요.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가 하나 있대.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을 조건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거든요. 앞으로 같을 조건이라고 하면 상등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등 조건. 이거 많이 쓸 거야 앞으로. 같으려면 어때야 돼? 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뭐끼리 같아야겠습니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겠지. 왜? 실수와 허수는 연산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잘 봐. 얘를 내가 한쪽으로 넘기면 A-C 그다음 플러스 B-DI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야? 얘가 0이어야 되지 이렇게. 야, 이 정도 할 줄 알잖아. 맞지? 이렇게 되잖아. 그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야 돼? 같은 거지. 그 얘랑 얘는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니까 얘가 0이려면 얘도 0, 얘도 0이어야겠지. 따라서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D랑 같아야 되네. 맞아요? 그럼 얘가 같을 조건은 뭐다? 아, 이거 두 개가, 이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아래 밑줄이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보이죠? 박스에. 그리고 맨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그 위에, 그 박스 위에. 두 복소수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같을 때, 즉 A는 C와 그리고 B는 D가 만족할 때 두 복수는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어드바이스 밑줄이요. 상등 조건 얘기할 때 물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는데 실수부와 허수부는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실수여야 됩니다. 실수. 맞죠? 그거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갖고 막 문제 되지 않으니까 일단 밑줄 하나만 해놓고요. 근데 어드바이스 그 두 번째 거 별표 많이. 자, 앞으로 허수 단위가 들어간 거는요. 허수 단위는 가상의 수기 때문에 대소 관계가 없습니다. 대소 관계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 혹시 이거 기억나? 봐봐.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 하거든. 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이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채울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빈틈없이 가득 채울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거. 무리수 아니면 실수,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잖아. 실수로. 맞지? 그러면 허수는 또는 허수는 여기 들어갈 게 있어 없어? 허수. 얘는 실수로만 가득 채울 수 있지. 허수 만약에 내가 3i야. 그럼 3i가 표현되는 게 뭐냐면 0까지의 거리가 얼마여야 돼? 3i여야 되잖아. 그럼 3i는 얼마만큼인데? 너 알아? 모르지. 그럼 3i라는 게 수직선에 표현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수직선에 표현이 안 되니까 뭐가 더 큰지 알아볼라?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건데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럼 3i랑 5i 비교해봐. 5i는 여기 있을 것 같고 뭐 3i는 여기 있을 것 같아? 아니지 이거는. 왜? 3i, 5i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얘네끼리는 대소관계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애초에 그래서 허수 단위가 포함된 부등식은 되는 식이겠어 안 되는 식이겠어? 안 돼. 오케이? 그 밑에 허수에 대한 대소관계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두 실수에 대한 대소관계는요. 실수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고 우리가 정의하고 배웠던 거죠. 맞지? 양수면 0보다 멀리 있을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허수는 뭐다? 수직선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대소관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 오케이? 그리고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가상의 수를 그냥 가정하고 쓰는 거잖아요. 걔가 절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없죠. 오케이? 네. 그 다음 밑에 밑줄도 양수인 허수와 음수인 허수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허수는 부호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 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이거 i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네요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i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이런 게 없다니까. 음의 부호가 없어. 허수는 그냥 이거야 그냥. 절대값만 써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 너 문제 풀다 보면 단, 뭐 i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당연한 얘기였던 거지. 아시겠죠? 네. 됐고요. 다음 페이지. 몇 가지 또 약속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약속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뭐가 막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켤레라는 건 뭐냐면 페어거든요. 페어. 이거 알죠? 니네 이거. 뭐 블루투스 페어링하고 페어가 뭐 한 쌍에 한 짝에 뭐 이거잖아. 짝꿍이다 짝꿍. 그러면 복소수끼리는 짝꿍이 있거든요. 뭐냐면 A 플러스 BI라는
이놈의 이 복소수잖아 얘가. 이놈의 켤레 복소수는 얘의 부호 바꾼 거 A-BI. 그러니까 허수부의 부호 바꾼 게 얘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보통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봐봐. 일반적인 복소수는 Z로 표현하거든요. Z는 A 플러스 B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얘의 켤레 복소수를 Z의 켤레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 너무 말이 길잖아.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Z바야. 오케이? Z바는 뭐다? 켤레 복소수라는 이야기야. 이 Z의 켤레 복소수. 얘가 이걸 의미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쌤 켤레 복소수 같은 거 왜 정의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얘랑 얘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2A지. 맞지? 곱해봐. 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얘는 어때? 반드시 뭐야? 실수지. 연산 과정에서 실수 처리하는 게 더 편하잖아, 너가. 그래서 이 켤레 복수 따로 우리가 정의해놓고 약속을 해놓는다고, 일단.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A-BI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요. Z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이 말뜻도 똑같습니다. 봐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에다가 빠 씌워. 그럼 얘는 뭐다? 얘 켤레 복소수라는 이야기지.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 마이너스 BI다. 요 말뜻이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뭐 Z바라고 읽는다라고 뭐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실수에다가 아무리 켤레 씌워봐야 걔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할 게 없죠. 하나 더. 자, 여기다가 내가 하나 더 했습니다. 봐봐. 켤레 씌웠고요. 한 번 더 켤레 씌워. 아이고. 한 번 더 켤레 씌워요. 그럼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그치? 켤레 두 번이면 그냥 자기 자신이죠. 맞습니까? 네. 그거 밑에 보시면, 어디 갔어? 안 적어놨네. 다음 페이지였나 보네. 이렇게 되죠, 그치? 네. 됐고. 근데 밑에 그 3페이지에 두 번째 어드바이스 있죠. 그 다음 첫 번째랑 두 번째 어드바이스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죽어. 네. 그 다음에 4페이지요. 4페이지 가시면, 새로운 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겠습니까? 연산하셔야죠. 그치? 연산하셔야죠. 니네 무리수 했을 때도 제곱근기호 배우고 나서 걔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웠던 거 기억나죠? 똑같습니다, 과정이. 그럼 복수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는 어떻게 하는데 이건데, 더하는 건 되게 우리가 되게 직관적인데. 이거 지울게요. 추워요. 기다려봐요. 한 가지 이제. 너무 당연해서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 플러스 BI 더하기 이런 복소수에다가 C 플러스 DI를 더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요, 간단하게 실수분의 실수분끼리 계산하시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덧셈 뺄셈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실수분의 실수분끼리 계산되니까 A 뿔마 C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허수분 허수분끼리, 그럼 B 뿔마 DI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플러스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2 플러스 3i 더하기 5 마이너스 2i 해봐. 이러면 얼마야? 7 플러스 i 이겁니다, 그치? 그냥 동류항 계산하듯이 얘랑 같은 항인 겁니다. 얘랑 같은 항인 거고.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는 되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밑에 어드바이스 보시면 복소수에 덧셈과 뺄셈 해가지고 거기 박스에 적어놨죠? 옆에 적어놔요. 실수분의 실수분끼리, 허수분의 허수분끼리. 위에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복소수 곱셈 있죠? 복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얘가 다행스럽게도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곱셈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다항식 전개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봐봐. 1번, 2번, 3번, 4번이 뭐야? 분배법칙이지. 이걸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플러스 BDI 제곱이지, 그치? 그럼 일단 이렇게 해놓고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동류항끼리 정리할 건데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 좀 해주셔야겠죠. 얘는 AD 플러스 BC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I 제곱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래서 AC 마이너스 BD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치? 그래서 그냥 결국 뭐다? 곱셈은 그냥 분배 법칙 써서 전개하시고 동료한끼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곱셈. 할 게 하나도 없죠 이거. 네. 그래서 밑에 어디 있냐면 복수수에 곱셈 되어 있죠. 그치? 복수수에 곱셈 되어 있고요.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설마 이걸 외운 사람 없겠죠? 이거 외운 거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그 어드바이스 있죠. 5페이지에. 켤레 복수수끼리의 합과 곱이요. 켤레 복수수라는 걸 왜 정의를 하냐면요. 합도 항상 원래 복수수와 켤레 복수수의 합은 항상 2a. 실수부의 2배죠. 실수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곱도요. 곱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실수입니다. 맞지?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일단 별표만 쳐놔. 왜 그런지는 뒤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알려줄 테니까. 그런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복수수의 나눗셈 할 때 이런 걸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봐봐. 3 플러스 4i분의 만약에 2 플러스 3i래요. 예시로 먼저 보여줄게요. 이렇대요. 내가 너한테 야 이거 실수야? 실수는 아니지. i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수수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이거 실수부가 얼마야? 이랬단 말이야. 허수부가 얼마야? 이랬어. 보여? 한눈에?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얘가 복수수이면 이런 꼴 해야 되잖아. a 플러스 bi 꼴. 실수부가 뭔지 허수부가 뭔지가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복수수이긴 한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지. 얘를 정리를 해야겠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분모 있지 이거 분모에 있는 i를 없애버리게. 얘를 없앨 수 있는 방식이 실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분모를 실수화한다 그래. 실수화. 그럼 얘를 실수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 켤레를 곱하면 걔가 반드시 실수가 되거든. 이렇게 곱하면 되지 이렇게. 맞아? 그럼 정리해볼게.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25죠. 25분의 분자 정리할게. 6에 12, 18, 그 다음에 9i 마이너스 8i 플러스 i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실수부가 얼마인 거야? 25분의 18이죠. 허수부는 25분의 1인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켤레를 곱해서 얘를 정리해. 아시겠죠? 그래서 복수수도요. 딱 이렇게 튀어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너한테 봐봐. 야 2 플러스 3i 나누기 근데 우리 이제 나눗셈교 이거 이제 안 쓰기로 한 거 알아요? 알죠? 네. 그래서 얘가 이거 3 플러스 4i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나눗셈이네. 근데 얘가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이상 나누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얘는 뭘 해야 된다? 실수부, 허수부를 정리해놔야 돼.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뭐야? 분모에 켤레 곱해서 정리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오케이? 네. 그리고 왜 켤레를 곱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복수수기 때문에 실수부, 허수부를 계산해야 돼서 그래. 알겠죠? 네. 그래서 밑줄 좀 칠게요. 어디 있냐면 분모에 실수가 돼 있어요. 맨 아래. 밑줄 칠게요. 복수수의 나눗셈이란 결국 분모가 허수인 분수꼴의 복수수에서 분모를 실수한다는 것과 똑같고요. 분모가 허수인 분수꼴의 복수수에서 분모에 실수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네가 연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냅둬버리면 분모에 허수 단위가 포함되어 있어 버리면 복수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밑줄. 그래서 네가 앞에서 배웠던 뭐 서로 같을 조건, 상등 조건이라든지 켤레 복수수라든지 복수수의 덧셈, 뺄셈 등을 네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내가 이 상태에서 야 이거의 켤레 복수수 좀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맞지? 이거의 켤레 복수수 좀 구해봐 이러면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있긴 하거든. 켤레 성질 이용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지.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바꿨잖아. 이렇게 켤레 복수수 씌워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5분의 18 마이너스 25분의 1i지. 그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켤레 복수수도 왜 막 그냥 보자마자 곱하고 하는 거 외우는 거 말고요. 왜 그런지는 좀 알고 하시라고. 알겠죠? 네. 뒤로 갈게요. 6페이지에 지금 복수수 단위를 허수 단위를 배웠는데 연산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안 느껴지는 이유는 너가 다항식이나 숫자 연산에서 덧셈의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또는 분배 법칙 이런 게 싹 다 성립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식 다루듯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예제 1번, 2번, 3번 3개 해볼게요. 해봐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요거 계산한 게 얘가 실수가 되게끔 해달래요. 그럼 얘가 실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허수부가 뭐여야 됩니까? 0이어야 됩니다. 맞지?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얘가 i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i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요거 전개했을 때? 안에 있는 거? 나 보통 이거 어떻게 하냐면 x제곱, 그 다음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바로 적습니다. 일단 2xi 이거죠. 그치? 맞아요? 네.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허수부가 뭐냐면 이거네요.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i고 얘랑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2x죠. 이렇게 i제곱이니까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수부가 뭐여야 됩니까? 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x는 뭐야? 뿔마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해달래? 개수니까 2개네요. 2개. 오케이? 네. 그 다음에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 보시면 요게 지금 요게 성립하던데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봐봐. 복수수가 서로 같아야 돼. 복수수가 서로 같아야 돼서 상등 조건 쓰고 싶어서 실수부, 허수부 다 같아야 되는 이건데 실수부가 뭔지 허수부가 뭔지를 모르지. 그럼 뭐 해야 돼? 실수해야 될 거 아니야, 분모를. 그치? 그래서 켤레 곱해갖고 지금 해주면 1 마이너스 2i 곱하면 이거 봐봐. 바로 그냥 5지, 5.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쓸게. 5분의 x 1 마이너스 2i고요. 얘도 켤레 곱하면 5잖아. 그치? 5분의 y 1 플러스 2i죠. 얘는 3 플러스 i 곱하면 뭡니까? 10이죠, 10. 그치? 얘는 10분의 3 플러스 i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그치? 그 다음에 10 곱할게. 곱빼기 싫어가지고. 오케이? 10 쫙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옵니까? 그러면은 좌변의 실수분은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y고요. 허수분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i네요. 그리고 얘가 9 플러스 3i죠. 계산 안 틀렸죠? 당장은 얘를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일단 z가 복소수니까 얘가 a 플러스 bi네. 그래서 그걸 제곱한 게 9 플러스 12i네. 그래서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거든요. 당장은.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9 플러스 12i네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9인 거고 그 다음에 ab가 얼마인 거냐면 6인 거네. 맞죠?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z 곱하기 z 빠니까 너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잖아요. z 바는 뭐냐면 a 마이너스 bi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치?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거든. 뭐 해가지고? 이거 두 개 가지고. 맞죠? 그럼 이거 구할 거면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연립하셔야겠네요. 그럼 b가 뭐냐면 a분의 6이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정리 좀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36은 9고요. a제곱 또 곱할게요. a4승 마이너스 9a제곱 마이너스 36은 0 해서 얘가 a제곱 빼기 3 12 a제곱 플러스 3이잖아요. 근데 a가 실수니까 이건 안 될 거고 a제곱이 12네요. 그죠? a제곱이 12니까 저기서 b제곱은 얼마야? 3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5지. 아유, 막 계산이 역하죠, 되게. 맞지? 자, 그런데 일단 적어봐요. 네, 봐봐. 그런데 너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켤레의 성질 중에서 zn승의 z가 있을 때요. 예. zn승에 바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그치?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켤레 씌우고요. z를 몇 번 곱한 겁니까? 이렇게 n번 곱한 거죠. n번. 근데 이 켤레는요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뺄셈, 덧셈에 대해서 찢을 수 있거든요. 각각.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z1 더하기 z2라고 하면요 얘는 이렇게 각각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뺄셈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곱셈도 마찬가지인데 z1 곱하기 z2는 거기다 바 씌운 거는요 z1 바 곱하기 z2 바랑 똑같아요. 계산해보시면 그런데
얘가 그럼 이렇게 되는데 얘가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게 지금 이렇게 얘가 Z바를 몇 번 곱한 거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N번 곱한 거지. 그럼 결국 얘는 뭐랑 똑같냐면 Z바의 N승과 똑같죠. 얘가 얘랑 똑같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잘 봐. 여기에 내가 양변에 Z 바 씌워볼게요. 그럼 Z제곱의 바인데 그게 뭐냐면 9 마이너스 12i지. 여기까지 보여? 근데 잘 봐. 요게 얘가 요거 요 안에 있는 이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다면 이렇게. 그 얘는 뭐랑 똑같냐면 Z 바의 제곱이랑 똑같지 얘가. 여기까지 봐. 그럼 봐봐. 이거 두 개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Z 곱하기 Z 바의 제곱이 얼마인 거야? 225지 이거. 두 개 곱하면 81에 144니까 225지. 그럼 Z 곱하기 Z 바가 뭐다? 225의 제곱근. 그럼 Z 곱하기 Z 바가 뿔마 15잖아. 근데 Z 곱하기 Z 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항상 양수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뭐겠어? 이거겠지. 계산이 어때? 이거 이용하니까? 확 줄어버리지. 할 게 없어 계산이. 그래서 봐봐. 일단 지금 여기까지는 너가 복소수에 대한 정의와 허수 단위에 대한 정의, 그 다음 걔네들의 몇 가지 성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연산 방식, 그 정도까지만 알아둬. 오케이? 근데 다음 시간에 얘에 대한 계산과 뭐 조금 고난도 문제들 있죠. 그런 고난도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현재는 처음에는 하실 땐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단위도 막 들어오고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다 왔어. 4번, 5번. 이거 두 개만 하고 끝낼게요. 자, 4번이요. 뭐 상등 조건 바로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i 곱하기 a 플러스 bi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도 3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갖다 놓고 왼쪽 실수부 허수부 정리 좀 해주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정리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이놈이 2a 플러스 다시 a 플러스 2bi네요. a 플러스 2bi 얘는 플러스 3ai 그 다음에 플러스 3b네요. 그래서 정리 마무리 해주면 2a 플러스 2b가 실수부고 허수부가 4a 플러스 2b네요. 그치? 그래서 얘가 2 플러스 6i죠 이렇게. 얘의 실수부는 2a 플러스 2b고 허수부는 4a 플러스 2b죠. 허수부라고 할 때 단위 포함하면 안 돼. 알겠죠? 앞에 있는 숫자야. 허수단위 앞에 있는 숫자. 그럼 a 더하기 b가 1이고요. 그럼 저기서 2a 더하기 b가 3인 거 보이죠?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치?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z 곱하기 z 바니까요. 얘는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니까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이거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구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얼마? 5겠죠 이렇게. 오케이? 마지막 얘 봐봐요. z가 1 플러스 루트 3i니까 집어넣고 계산한 친구들 100%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잘 봐. 이거 허수 단위를 없애는 방식으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얘를 제곱하면 얘가 실수가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전체를 제곱해버리는 순간 허수 단위가 안 없어지지. 요거 하나만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얘는 z 빼기 1이 루트 3i잖아 이렇게. 맞아요? 양변 제곱해볼게. 그럼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네. 여기까지 와. 이게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는 이야기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다음 시간에 이제 테마로 찢어보도록 할 건데. 아시겠죠? 네.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숙제는 복수 숙제 원래 주려다가 안 줄게요. 다음 시간에 다 하고 합시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준 복수수 프린트 있죠? 문제랑 이거 두 개. 둘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리고 풀어와야 될 숙제는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인수분해 이거 했던 거 48문제짜리 있죠? 그거 아까 풀었던 거 제외하고 한 20문제 정도 남았을 거거든요. 그것만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복수수는 시험 안 봐요. 알겠지? 네. 그래서